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6회차의 시험본 생산 1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는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실기 문제의 변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계정은 반제품이고요. 검사는 무검사입니다. 그럼 생산 시스템 기초정보관리에서 품목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품목 등록에서 계정이 반제품이죠. 반제품에 무검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반제품에 검사 여부는 무검사입니다. 조회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장품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일별 생산량은 오더 코스트 있죠? 200개이다. 맞습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재고 단위와 관리 단위가 같네요. EA로 같고요. 프레스 프레임 W는 자, 오더 코스트에 있죠? W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다. 맞습니다. 자, 프레스 프레임 Z 같은 경우에는 Z는 주거래처가 한돈연공이네요. 현영청강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2번 문제입니다. 창고 공정, 외주 공정에 대해서 물어봤죠.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들어가 주시고요. 저 살짝 넓혀 놓을게요. 예,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창고, 조회 눌러서 창고, 제품 창고의 인천 지점에서는 위치 201의 제품 양품 장소는 가용 여부가 사용 여부는 사용이다. 예, 맞네요. 그 다음 외주 공정 제품에서 형광 램프죠. 형광 램프는 있다? 있다 없다를 물어봤네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업공정 도색에서 제품 작업장 도색은 적합 여부가 적합이다. 네, 맞습니다. 창고 M200 부품 창고에서 부품 창고인가요? 자, 부품 창고 인천 지점이죠. 인천 지점에서 M209번 같은 경우에는 가용 재고 여부가 부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 정답들이 다 4번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 뺏기 문제가 좀 많은 문제의 유형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자전거 지사의 홍길동 사원은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조회 한번 눌러보고요. 바로 거래처 형광램프 거래처 형광램프의 외주 담당자는 정영수이고 그죠? 지역은 서울이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 맞고요. 거래처 다스산업은 여기 있네요. 다스산업은 외주거래처이며 그렇죠. 외주거래처이며 영업 담당자는 박용덕이다. 맞습니다. 나도 맞고요. 자, 품목으로 넘어가서요. 낙스 쭉 와서 낙스 A400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화이트 생산 담당자와 P 그레이 화이트가 생산 담당자와 박용덕 그 다음에 영업 담당자 박용덕 맞네요. 다도 맞고요. 산악자전거 420번입니다. 계정이 제품이며 자 420번은 여러분들 그 원래 그 이 400번 때 있죠. 이 계정이 제품이에요. 맞아요. 한번 그래도 걱정되시면은 제품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420번 제품 계정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조달 구분은 생산이다. 조달 구분 뭘까요? 조달 구분도 볼게요. 생산인지 420번이죠? 예, 420번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회를 한번 직접 해봤는데 420번, 400번 때는 제품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4번입니다. 한국자전거지사 홍길동 사원은 모품목 낙스 A422의 산악자전거에 속한 기존 자품목을 갖다가 88-100에 1020번을 품목 88-100에 1010번으로 변경 진행했대요. 다음 중 기존 자품목에 대해서 품목의 일괄 자재 변경 기능을 통해 진행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 모품목 정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죠, 제가? 그렇죠. 생산관리 공통에 모품목이 나왔을 때는 BOM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했죠. BOM 등록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산악자전거 420입니다. 산악자전거 422번이 되겠고요. 기준일자는 지금 보면 2025년 10월 1일이네요. 그죠? 2025년 10월 1일이 되겠고요. 사용 여부는 사용입니다. 조회를 눌러봤을 때 지금 요거죠, 요거. 타입 A 얘죠. 얘가 일괄 자재 변경을 했을 때 요거 선택하고요. 일괄 자재 변경을 했을 때 요 품목에 대해서 지금 변경 전 품목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전 품목. 변경 전 품목이 88-100에 1020번이었죠. 100에 1020번이라는 얘기죠. 변경 대상을 조회해보면 지금 3개가 나온다. 요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이거 처음 나왔어요.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별표해 주시고 4번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 없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전장품 메쉬 있고요. 타입 B. 바디 알루미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블랙은 있는데 뭐는 없더라? 레드는 없더라. 자, 다시 한번 요 문제 처음 나왔습니다. 4번 문제. 다시 한번 일괄자재 변경 어디서 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주차에 대한 외주단가네요. 외주단가 등록 들어가고요. 공정은 외주공정 반제품에 외주차는 현형 철강 작업입니다. 자, 조회 한번 눌러보시고요. 얘를 갖다가 지금 단가 적용 비율을 80%를 갖다가 표준원가 대비, 자, 그럼 전체 체크해 주시고 여기를 80% 표준원가 대비 일괄 변경을 눌렀을 때, 그랬을 때 외주단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윙 D는, 와이어링 D는 뭐예요? 5,600원 맞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넛 같은 경우에는 6,400원 맞습니다. 전장품 SNA 같은 경우에는 69,600원이죠.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렇죠. 생산관리 저처럼 쭉 열어주시고요. 외주 빼고 나머지 열어주세요. 생산 계획 등록 들어갑니다. 날짜는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계정은 반제품입니다.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생산 계획된 품목만 체크해라. 조회. 자, 눌러서요. 여기서 88-100에 1000번. 88-100에 1000번은 계획 수량의 합은 1810개입니다. 프레스 프레임 W네요. 1810번 요거네요, 요거. 맞나요? 88-구나. 88-니까 요거네, 요거. 1950개 맞습니다. 생산 계획된 품목 중에 작업 예정일 25년 10월 10일에는, 자, 이거 날짜별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25년 10월 10일 쭉 가시면, 그렇죠. 10월 10일에는 등록된 게 없네요. 맞고요. 생산 계획의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품목은, 자, 가장 많은 품목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예, 1950개짜리가 제일 많죠. 프레스 프레임 W가 제일 많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틀렸네요. 답은 3번이다. 7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지시 내역 중에 지시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이 등록된 공정과 작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작업 지시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업 지시 등록 들어가서, 자, 작업 지시 등록에 들어가 보니까 각각 공정과 작업장을 하나씩 보라는 거네요. 공정과 작업장을 이렇게 제품 공정에 잡을까요? 제품 공정에 조립 작업장 이렇게 들어가서 날짜는 언제예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죠.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각 조회해서 이렇게 55개 몇 개 보시면 되겠죠.
각각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리 작업 지시 등록, 작업 지시 현황에 한번 가서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면은 답은 나오겠지만 혹시나 현황에서 볼 수 있는지 볼게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회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여기서 작업 지시와 그죠? 작업 지시와 작업장별로 지금 따로 나오기가 어렵네요. 이거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그냥 우리 봤던 작업 지시 등록에서 하나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번은 55개, 2번은 45개, 3번은 50개, 4번은 40개입니다. 한번 조회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바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작업 지시 확정 내역 중, 자, 이 문제 나왔네요. 이 문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죠. 확정과 BOM 등록을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품 공정에 작업장은 조립 작업장. 자,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눌러서 봤고요. 자, BOM 등록에 가서 BOM 등록을 저는 화면을 분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작업 지시 확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OM 등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락스 401번이죠. 락스 401번. 자, 10월 1일 그대로 놓고 한번 조회해 볼게요. 얘는 610, 여기 보시면 되겠죠. 610, 110, 410, 1010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1번. 421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421번. 610, 110, 410, 1010 맞고요. 그 다음에 400 보면은 2번. 402번입니다. 402번 조회 눌렀습니다. 402번 눌러볼게요. 620, 120, 400, 1010, 1020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틀렸죠. 1010과 여기서 1020 요게 틀렸습니다. 4번에 맞나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 틀렸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놓친 것 같은데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하다가 습관적으로 그냥 쭉쭉쭉 보고 넘긴 것 같아요. 401번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401번 401번 610 옳은 것이거든요. 옳은 것. 자, 이렇게 넓혀놓고 자, 410 610 2000에 110 그 다음에 410 1010 같죠? 여긴 같습니다. 아, 이게 다른 품목의 모품목 정보를 찾으라는 거네요. 그럼 아까 우리 여기 세 번째죠? 세 번째고 달랐잖아요. 아, 그 얘기죠. 어쩐지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지문의 답이 여기에 3번이 있는데 4번에 있길래 무슨 일부러 이렇게 됐네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402번이었죠. 자, 우리 아까 1번, 2번 봤을 때는 달릴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달라졌죠. 그럼 이 달라진 품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달라진 품목의 모품목을 물어봤네요. 모품목. 그러니까 P 그레이 블랙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3번에 있는 줄 알고 지금 봤는데 세 번째 거라 4번에다 놨네요. 요것만 조금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순서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다음 보기 조건으로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해 생산자재를 출고하고 생산자재 출고 들어가시고요. 출고 처리를 진행한 후에 출고 처리 수량이 많은 거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부터 주겠습니다. 날짜는 출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가 되겠고요. 조회 눌러봤고요. 일괄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일괄 적용할 때 청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되겠네요. 자, 청구 공정은 반제품 공정에 작업장은 반조립품
반제품 조립입니다. 자, 그리고 조회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체크하고 일괄 적용을 누르면 출고 일자는 2025년 10월 25일이 되고요. 창고는 부품창고 인천지점에, 부품창고 인천지점에, 출고 장소는 부품 반제품 양품 장소입니다. 확인 눌러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건이죠. 여기서 출고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거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렬 및 소개 가면 품번별로 정렬도 되거든요. 정렬도 됩니다. 품번별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렬해주면 품번별로 지금 나왔죠? 품번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해서 가장 수량의 합이 많은 건 뭡니까? 딱 봐도 이 티타늄이나 아니면 페달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페달이 살짝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얘는 몇 개예요? 페달은 22, 40, 33이니까 90개나 되네요.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페달이 되겠습니다. 페달S. 답은 1번. 하나씩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안에 물음에 답하시오. 작업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작업 실적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실적입니다. 2000번, 날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자, 작업공정 도색에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 휠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자, 4건 나옵니다. 여기서 자, 1번이죠. 작업 실적 번호 WR로 물어봤으니까요.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적 번호 1번은 작업조 D조이다. 괜찮네요. 실적 번호 4번은 여기 있네요. 실적 번호 4번은 담당자가 박용덕이다. 맞습니다. 실적 번호 2번은 실적 번호 보고 풀어주세요. 생산설비 1호이다. 얘도 맞죠? 실적 번호 3번은 제품 창고 인천 지점이다. 반제품 창고 인천 지점이네요.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자재 사용 내역 중 적용 수량의 합이 적용 예정 수량의 합보다 더 많이 사용된,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죠. 자주 나온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생산에 작업 공정에 보시면 반제품 작업장 확정, 반제품 작업장 적합. 그 다음에 날짜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상태는 확정, 그 다음에 사용 유무는 유입니다. 자,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4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청구 적용 들어가면 잔량을 보고 잔량이 마이너스인 걸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거죠. 그겁니다. 그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전 문제 들어주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썼으니까 마이너스다 이 뜻입니다. 자, 생산실적 검사 가보겠습니다. 생산실적 검사 가보시면 실적일은 11월 6일이네요. 2025년 11월 6일입니다. 자, 공정은 제품 공정의 조립 작업장 조회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품목 낙스 422번 여기네요. 422번은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불합격 수량 5개가 발행했고 합격 처리했다. 그러네요. 이종현은 지금 옳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용덕 보겠습니다. 421번. 421번은 불량 시료 2개가 발생했으며, 그죠? 2개가 발생했으며, 타이어가 불량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불합격 처리했다. 아니죠. 합격했네요. 박용덕 틀렸습니다. 자, 오지정 볼까요? 품목 낙세이 400에 대해서 일반 자전거에 대해 바디 조립 검사를 실시하였고, 맞습니다. 조립 불량 2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개 불합격 처리했다. 맞네요. 그럼 지금 맞는 건 누구예요? 그죠? 이종현, 오진영입니다. 답은 2번.
자, 13번 문제. 한국자전거지사의 홍길동 사원은 생산분 창고 입고 처리 시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한 실적 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입고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생산분 창고 입고 처리 가보겠습니다. 날짜 주고요. 날짜는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공정 도색에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 바디 조에 눌러보시고요. 자, 검사 구분을 검사로 놓으시면 되겠죠.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실적번호 몇 번? 5번, 6번. 답은 그래서 1번. 14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제공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초 제공 등록 들어가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되겠네요. 자, 조회 눌러보시고요. 잘못 눌렀죠?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품 공정, 조립 작업장에 제품군은 모두 산악용이다. 그러네요. 산악용으로 다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작업공정, 재조립 작업장. 작업공정의 재조립 작업장에는 로트를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있고요. 반제품 공정에 반조립 제품, 반제품 조립의 품목 등에 대해서는 품목 등록의 단가가 지금 보시면 품목 등록의 표준원가랑 같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우클릭해서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보이겠네요. 어디 가셔야 돼요? 우리 품목 등록 앞에 했던 거 있죠? 제가 그거를 품목 등록을 또 한번 분류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면 분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창 두 개 쓰니까 자, 요거랑 제일 마지막에 기초 제공 등록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휠 프론트 MTB 이거 지우고요. 전체로 놓겠습니다. 휠 프론트 MTB. 휠 프론트 MTB는 지금 21-1060850이죠. 21-1060850 여기 있네요. 자, 표준원가 18,000원 맞고요. 휠 리얼 MTB. 휠 리얼 MTB는 틀렸네요. 17,000원인데 17,500원이니까 지금 누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휠 리얼 MTB가 지금 틀렸죠. 같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이 문제 별표 치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자, 실적 검사 기준에 일보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생산 일보 들어가시고요. 사업장은 2000번에 날짜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자, 공정은 공정, 지시구분은 지시구분 있나요? 구분은 공정이네요. 구분은 공정. 그 다음에 공정은 반제품 공정에 작업장은 반조립, 반제품 조립. 자, 되어 있고요. 수량 조회는 실적 입고 기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옵션은 구매 생산 모두 실제 원가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실적 검사 기준으로 보래요. 그랬을 때 불량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여긴가요? 프레스 프레임 W 맞네요. 답은 2번. 이런 현황 문제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금방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실수 없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재에 대한 투입 대비 사용 내역을 그러면 자재 청구 투입 대비 사용 현황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업장은 2000번입니다. 날짜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가 되겠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에 작업장은 프로젝트 작업장입니다. 프로젝트 작업장.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투입 수량의 합보다 여기 투입 수량과 사용 수량이 있죠. 요거 비교해봐라. 300, 300. 자, 비교해보시면 285, 285. 170에 160. 여긴 오히려 투입 수량보다 사용 수량이 적네요. 그 다음에 200에 210. 여기 있네요. 바디 알루미늄 그레이 화이트입니다. 원래는 투입은 200개 했는데 사용은 210개 했다는 얘기죠. 바디 알루미늄 그레이 화이트 4번에 있습니다. 17번.
다음 보기 조건에 외주 발주에 대해서 품목에 대한 외주 발주 단가가 외주 단가 등록보다 더 높은 단가로 발주된 외주처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외주 발주 등록하고 외주 단가 등록하고 같이 보셔야 되겠죠? 요것도 외주 단가 등록과 그죠? 외주 단가 등록 제가 한번 분류하겠습니다. 분류해서 이쪽으로 놓고요. 지금 요 문제 푸는 거죠, 요 문제. 여기 재능기업. 그 다음에 외주, 여기서는 지금 이제 또 뭐 보셔야 돼요? 외주 발주 등록 보셔야 되겠죠? 이제 외주로 들어갔습니다. 외주 발주 등록 들어가서 하나씩 주어졌기 때문에 외주공정 반제품에 거래처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빅파워 작업장. 자, 그 다음에 지시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될 겁니다. 자, 품번을 줬어요. 여러분, 품번을 87-100에 2001번이라고 줬습니다. 자, 조회 눌러보시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외주 단가 있죠. 요거.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외주공정 반제품에 그대로 돼 있네요. 여기다 하나씩 빅파워 작업장. 조회 눌러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을 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품목 그냥 볼까요? 여기다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애초에 그냥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7-100에 2001번이죠. 87-100에 2001번. 자, 87-100에 2001번입니다. 87-100에 2001번. 자, 조회하고 눌러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단가가 그 외주 발주 단가가 외주 단가 등록보다 더 높은 단가. 지금 외주 단가, 외주 발주 단가 같네요. 일본은 브레이크 시스템은 같고요. 그죠? 45,500원, 45,500원 같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런닝 정밀 작업장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회 한번 누르고요. 여기도 런닝 정밀로 한번 가보면 되겠죠. 런닝 정밀 가서 조회 누르고요. 두 개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두 개. 얘는 지금 외주 단가가 45,500원이고 45,000원이니까 오히려 낮죠. 등록 단가가 낮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돈연공 볼까요? 한돈연공과 여기도 한돈연공 조회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45,000원인데 얘네요. 45,500원으로 높다. 요 문제도 별표. 요 문제도 별표해 주시고요. 괜찮은 문제 나왔습니다. 다 비슷한 문제 여러분. 예전에 다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새로운 건 없지만 시간 뺏기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이번 차수에 생산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시간 뺏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8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외주 발주에 해당하는 생산 지시 번호별 청구한 자재의 설명. 외주 발주 확정 가보겠습니다. 외주 발주 확정 들어가고요. 여기서 외주 공정 제품에 외주처는 영동 바이크입니다. 조회 눌러보시고요. 지시기간 있네요. 지시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일 조회 눌러보면 4건 나오네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48번 지시번호 48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상이다. 그러네요. 유상이네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정미수량과 확정수량이 같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49번은 모두 계정이 반제품이다. 우클릭에서 부가기능에서 품목 상세 보시면 되겠죠. 계정은 반제품 하나 봤고요. 여기도 우클릭 부가기능 반제품, 그 다음에 우클릭 부가기능 반제품입니다. 자, 밑에 페달도 부가기능 보시면 원재료네요. 페달만 원재료입니다. 이거 쉽게 보시면 80번 때는 전해야겠죠. 반제품, 20번 때는 원재료라고. 답은 딱 보자마자 뭐예요? 3번이죠. 19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전거지사의 홍길동 사월은 외주자재 출고 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자재를 출고하고 있다. 다음 중 출고 요청 조회 시 그럼 외주자재 출고 들어가시고요. 날짜 주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가 되겠고요. 조회 누르고
출고 요청 들어가서 청구기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주공정 반제품의 외주처는 빅파워입니다.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모품목 정보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잖아요. 모품목. 없는 거 찾아봐라. 쭉 내리시면 계속 변하죠. 없는 건 뭐예요? 그렇죠.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P는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외주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죠. 외주 실적 등록에 들어가서 날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가 되겠고요. 외주공정 제품의 외주처는 하나상사입니다. 하나상사.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부적합 실적이 더 많은 거잖아요. 부적합 실적이 더 많은 거 찾아봐라.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우연치 않게 지금 네 번째 있는데 나왔네요. P 그레이 뭐죠? 얘가 402번이니까 블랙이네요. 답은 그렇죠. 4번. 더 많다. 부적합이. 21번입니다. 21번은 외주 실적 품목에 대해 일괄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자재 사용 등록을 하래요. 그러면 외주 자재 사용 등록 들어가시고요. 외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외주공정은 외주공정 반제품에 외주처는 제동기어 작업장. 자, 실적 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태를 확정입니다.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체크해놓고 지금 일괄 적용하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일괄 적용을 이용해서 사용일자 보겠습니다. 사용일자는 2025년 10월 28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고 창고는 반제품 창고 인천지점과 출고 장소는 반제품 양품 장소가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봤습니다. 자, 네 건 처리했고요. 각각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거 하나씩 46개, 48개, 44개, 45개 48개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타입 A. 답은 2번. 자, 22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외주 실적에 대해 일괄 적용을 이용해 마감을 짓는다고 합니다. 외주 마감 한번 가볼까요? 날짜 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외주공정 제품,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실적 일괄 적용을 누르래요. 실적 일괄 적용을 들어가서 자, 외주공정은 외주공정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적일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일자 있죠. 마감일자는 2025년 11월 8일이 되겠고요. 매입 과세 매입 체크 안함 적용 눌렀습니다. 4건 나오네요. 4건을 갖다가 했을 때 공급가가 가장 큰 거 153만원, 155만원, 154만 5천원, 147만원, 155만원이 제일 큽니다. 제일물산 첫 번째 있네요.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외주 마감 내역에 대해 전표 처리를 진행한 후에 자, 전표 나오면 회계 처리 외주 마감 들어가시면 되겠죠. 날짜 주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공정 따로 없고요. 조회 눌러볼까요? 자, 요거 전체 체크한 다음에 전표 처리하는데 부가세 사업장 2,000번 주어졌으니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나서 회계 전표로 가서 조회를 했을 때 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르는 애가 제일 많이 발생한 거 58,000원, 55,500원, 56,000원, 58,900원 여기 있네요. 4번. 4번입니다. 4번. 현황 문제들은 쉽죠. 자, 24번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지금 품질 검사, 샘플 검사를 했대요. 그러면 품목 품질 현황 샘플 검사 들어가시고요. 자, 2000번에 날짜 주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며칠까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눌러보시고요. 검사자가 정용수래요. 검사자가 정용수라고 합니다. 정용수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똑같네요. 그랬을 때 합격률이 제일 낮은 거, 합격률이 제일 낮은 건 요건가요? 합격률이 가장 낮은 품목을 찾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P20지. 답은 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이 현 제공 내역 중에 품목 83-2100번 전자품 S의 제공 수량이 그러면 현 제공 현황 공정 작업장에 가보겠습니다. 작업장을 물어봤으니까요. 작업장 들어가시고요. 여기다 몇 번? 2000번. 자, 2025년. 자, 공정은 외주공정 반제품입니다. 외주공정 반제품이 되겠고요. 자, 2025년에 반제품이네요. 계정은 반제품. 자, 그리고 품목 범위가 품목도 나와있죠. 품번이 83-2100번 83-2100번입니다. 자, 그리고 제공 유무는 U네요. U.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게 남아있는 작업장 뭐가? 제공 수량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데 얘인가요? 그죠? 러닝 작업장이네요. 러닝. 답은 2번입니다. 현황 문제는 시키는 대로 조회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요번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어려운 문제들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좀 섞여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라 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 차수에서 이렇게 메뉴 2개 보는 게 나와요 라고 했던 게 요번에 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푸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풀어보세요 하는 거 있었죠.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풀이가 너무 빠르다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답을 찾고 확인하는 그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무라든가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 ERP 전체 프로세스와 진행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좀 수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자격증 취득이 꼭 취업까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필기는 통과될 수 있는데 실기, 즉 면접은 통과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자격증 위주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암기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면접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실무 면접이라든가 EA 영역으로 넘어가는 면접 질문들이 툭툭 치고 나오는데 그때 답을 갖다가 실무진 면접에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업교육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력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면접에 대해서 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한 몇천 명 취업을 시켜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무 내용입니다. 실무 내용. 이게 자격증을 달달달달 암기해서 번호를 암기하고 그냥 가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 자격 시험 합격과 동시에 지식을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실무 위주로 해서 좀 내용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취업 영역에서는 빠른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생산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류를 진행할게요. 이번엔 물류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